진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 당정 일체론 나오다가 최근에는 대통령 명예 당대표 추대설까지 나왔는데요. 당대표 선거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제 첫 TV 토론을 마쳤는데 국민의힘 천하람 대표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천하람입니다. 천하람 후보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네, 전 지금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는 바람이 좀 어떻습니까? 광주는 이제 제 홈그라운드니까. 네. 저한테는 뭐 되게 좋으시죠. 저도 네. 막 오늘 원래 다른 지역 가면은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네. 오늘은 제 팬분들도 막 많이 오셔가지고 지지자분들도.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홈그라운드를 떠나서 광주 시민들의 또 정치의식이 가장 높습니다. 맞죠. 네. 예. 자, 어제 당대표 TV 토론, 첫 토론 했는데 어땠습니까? 처음 토론이었기 때문에 네. 약간 탐색전 정도였던 것 같고요. 예. 사실 제가 경쟁자인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황교안 대표님이 제일 잘하시더라고요. 황교안만 대표님이. 보여요. 황교안의 내공 봤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나오면서 네. 황 후보님 토론 잘하셨다고 네. 그랬더니 황 후보님이 웃으시면서 부정선거 이렇게. 토론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렇게 네네. 하시더라고요. 네, 강력한 중저음. 네. 그래서 그렇죠. 아무튼 그랬고, 근데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것은 네. 우리 이제 후보분들께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에 대해서 즉답을 잘 안 하시는 게 많았어요. 안철수 후보님도 윤핵관의 어떤 문제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도 조금 불명확하고,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도 과거에 진박감별사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시면서도 또 최근에 이 친윤감별사 행태에 대해서는 또 윤핵관이 나쁜 사람들이냐 이렇게 해버리시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너무 순진한 건지 몰라도 좀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전혀 국민들을 위한 비전, 정책 대결 이런 거 안 나왔어요. 이제 앞으로는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데요. 이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보면은 네. 뭔가 기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 이런 걸 풀지 않습니까? 그래야죠. 근데 지금 당이 제가 봤을 때는 기본기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윤핵관의 전행, 나경원 전 의원한테 대해서 연판장 돌리고 이런 게 이제 기본 자체가 안 되고 이제 과거의 구태 개파 정치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거를 좀 어느 정도 바로잡아야지 당내 다양한 목소리도 나오고 소신과 능력 있게 의정 활동도 하고 해야지 여러 가지 정말 국민의 민생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하지 못한다면은 네. 어떻게 그 이상이 되는 응용 문제들,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그 대안이 제가 돼야 되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그 질문 하셨어요? 일단 너무 전력이 노출된 것도 있고요. 전략이.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께서 좀 너무 힘들어 보이셔가지고 예. 그것까지 물어보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명예 당대표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찌 보십니까? 이거는요, 직함을 하나 더 추가로 들여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대통령이 당을 가장 잘 컨트롤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지지율 높은 겁니다. 네. 정치는 지지율이 사실 거의 모든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의 방향성을 신뢰하고 지지한다면은, 대통령실에서 당은 우리 따라오지 말라라고 해도 따라갈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당의 지지율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대통령 만나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난리 칠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어떤 직위를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 당을 어떻게 보면 억지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정당이라는 건 항상 반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반발이 생기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어떤 명예 당대표니 이런 거 고민할 시간에 네. 국민의 삶을 조금 더 잘 챙기고 네.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을 어떻게 올릴지를 고민해야 된다. 예.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반발 일어나면 또 찍어내기 하겠죠. 그러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무섭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 게요. 정치라는 거는 약간 소란스럽더라도 네. 생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서로 논쟁은 펼치더라도 내가 이 논쟁에서 지면은 죽겠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져서 내가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지언정 뭐 정말로 당에서 완전히 배제당하거나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무서워서 정치 어떻게 합니까? 서로 논쟁을 하는 게 정치잖아요. 뭐 예. 무조건 다 따라갈 거면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그냥 그건 복종이지.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당이 좀 무섭지 않게 예. 다양한 목소리가 활기차게 들리는 그런 당으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복경님께서 천하람 후보 내용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흥행의 최고 기여자니까 꼭 대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응원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자, 그런데 천하람이 당대표 되면 이준석 시즌2 된다. 이준석 아바타다. 뭐 이런 얘기도 어떤 분은 또 인터뷰에서 하셨어요. 일단 저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이 안 쓰인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습니다만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하고 예. 전당대회가 끝날 쯤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이준석 대표의 큰 방향성이 과연 뭐가 틀렸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조금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당 내에 어찌 보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당 운영 같은 것들이 아마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번에 보면은 혼자 뛰는 게 아니고 천하용인이라고 해가지고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후보랑 같이 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당선될 정도면은 아마 나머지 세 분도 같이 당선될 겁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제가 임명할 수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회에다가 사무총장까지 해가지고 최고위원회의 절대 과반을 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때처럼 그 최고위원회가 많이 흔들리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은 저도 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당을 좀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인터뷰에서 아바타 내놓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하고 싶으면 내가 후보다 나서라. 뒤에서 궁시렁궁시렁한다.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일갈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래서 제가 무슨 그렇다고 하면은 김기현 후보님은 그러면 윤핵관 아바타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얘기 다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정치가 이제는 다 100% 라이브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오늘도 제가 광주에서 합동 연설을 했습니다마는 장제원 의원이 오셔가지고 김기현 후보 대신 연설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고, 어제 있었던 토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 귀에 무슨 어떤 무전장치를 끼고 시키는 대로 발언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그때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과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정치 행보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란 좀 부적절하고, 네. 또 이거 얘기하면은 가장 피해 보시는 게 또 의외에 안철수 후보가 의문의 일패를 당하시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MB 아바타입니까 논란까지 생각한다면은 그렇죠. 이게 우리 전당대회에 별로 그렇게 꼭 도움이 되는 프레임은 아니다. 네. 이렇게 봅니다. 또 아바타 논란은 또 안철수 후보한테 또 가는구나. 네. 이준석 전 대표는 김기현 조종자나 드러내라 이렇게 받아치더라고요. 워낙 잘 받아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저도 이런 얘기 그래서 별로 안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저는 김기현 후보 그렇게까지 조종당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냥 선의의 경쟁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이 좀 될지 좀 보겠습니다. 네. 공천 때문에 이 당대표 경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전화해서 내가 추천하는 후보 10명만 TK에 꽂아달라고 하면 뭐라고 답하겠냐 이렇게 질문하신 후보가 있었어요. 예, 그게 접니다. 네. 다른 분들은 대답을 이렇게 피해 가더라고요. 그런데 천 후보한테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하진 않겠죠. 누구 좀 꽂아줘 이렇게. 왜 하실 수도 있죠.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저는 그겁니다. 이게 안 된다고 말씀드릴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낙하산호는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누구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거든요. 어느 정도 선거에서 좀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최소 6개월 전까지 그분들이 현장에서 뛰고 당원과 국민들의 공정과 상식에 따라 가지고 선택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다만 이분들이 정치 시민이셔가지고 정치권에 진입하는데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제가 적절한 당직이라든지 정치적인 기회는 얼마든지 부여해드리겠다. 뭐 그럴 생각입니다. 근데 막판에 꿀 빨다가 뭐 갑자기 와가지고 꿀지역구에 가겠다 이런 거는 낙하산 공천은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총선 승리한 후 대표직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저는 진짜 좀 패착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왜요? 안철수 후보께서 지금 약간 뭐 지지율도 조금 뭐 흔들리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약간 윤심 호소를 하시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마음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선대위원장이 아닙니다. 네. 집권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삶, 우리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해 가지고 정부와 발에 맞춰서 정말로 해결을 해야 되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예. 근데 이런 집권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나는 선거 때까지만 그냥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물러나겠어요라는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그 자체로 내가 대통령이랑 관계가 좀 불편해요라는 그 어떤 속내를 좀 드러내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선거 전략으로도 안 좋고, 실제 그럴 생각이시라면은 이거는 저는 당대표로 선출하는 우리 당원들에 대한 모욕이다. 네. 저는 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부적절하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전당대회 후보들이 다 호남에 가서는 호남 발전을 약속하겠다, 복합 쇼핑몰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하던데. 네. 이게 정부 여당 대표가 복합 쇼핑몰 얘기하는 게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대선 때도 했던 말씀이니까요. 근데 이게 실제 저희 지역에서는 꽤 큰 의미가 있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주 같은 경우도 사실 100만이 넘는 광역시인데, 예. 사실은 수도권의 뭐 비슷한 사이즈의 도시에 비하면은 너무 어떻게 보면 인프라라든지 즐길 거리라든지 특히 날씨가 덥거나 너무 춥거나 할 때 자녀들 데리고 갈 만한 곳이 너무 없다라는 평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에게는 뭐 당연히 또 중요한 부분, 요즘은 쇼핑이 단순히 쇼핑이 아니라 그 여가이지 않습니까? 문화이기도 그래서, 하죠. 네, 그래서 아마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후보는 제주 4.3 관련된 예민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뭐랄까요, 부적절하고 예. 너무나 좀 위험한 얘기를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그렇게요. 저희 전당대회 그 합동연설회라고 하는 공식 협상에서 하면 어떡하나. 네.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 우리가 여수 순천의 이제 여수 사건이라든지 제주의 4.3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 당이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법률도 통과시키고 이러면서 저희 제주도민들과 전남도민들이 조금 그래도 이제 보수정당이 좀 잘 챙기는구나라고 마음을 여시려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여기서 뭐 이렇게 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막말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면은 또 그 노력들이 또 수포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네. 결국 저희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되풀이했었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당이 좀 우리 그 국민들의 아픔이 있는 역사적으로 어떤 뭐랄까 허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상한 걸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아무튼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그리고 사실로 증명할 수 있는 그 발언이 아닌데 선거 때만 되면 이런 색깔론 나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이런 검증 안 된 음모론 진짜 함부로 던지면 안 됩니다. 예. 네, 국민의힘 선관위에서 4.3 망언했다고 태영호 의원한테 주의를 줬습니다. 국민 정서에 위배되는 행위 하지 말라고 엄중 경고는 했습니다만 매우 우려할 만한 저는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태영호 의원의 발언이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 선관위가 또 그렇다고 제재를 직접 해야 되느냐. 사실 그 발언에 대한 평가는 또 당원들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게 요새 지금 저희 선관에 보면은 너무 과해요. 뭐 윤핵관 간신 쓰지 마라. 뭘 자꾸 후보들이 자기가 발언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네. 또 너무 과하게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게 과연 적절한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아무튼 그 국민의힘 윤리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열심히 하고 지난번에 또 참사 유가족들한테 막말을 한 또 시의원한테는 그냥 지나가고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나네요. 그럼요. 너무 선택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역을 누비고 있는데 천하람 바람이 붑니까?
일단 광주랑 전남에서는 확실히 부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거 네. 또 얘기하면은 줄줄 을파에 돼서 그렇긴 한데. 울파도 돼요. 네, 제가 민심 1위를 막 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약간 저도 깜짝 놀라긴 했는데. 네. 아무튼 그런 정도로 지금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천하람이가 유일하게 개혁을 얘기하고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네.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과 당원들께서 좀 그래도 평가해 주시고 바람을 일으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폴리뉴스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가 14일, 15일 전국 성인 3,003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민심 1위 24.1% 천하람 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 경남 연합일보에서 조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람이 부는군요. 그런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친윤계 공세 지금 선두 주자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스트라이커니까요. 네. 어찌 보십니까? 저 유상범 의원 친윤계 윤핵관 유상범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연탄가스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는 저한테는 또 김정재 의원이 나오셔가지고 무슨 겁먹은 개가 짖는다고 그러시나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서로 선을 좀 지키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저도 반격도 하고 이준석 대표도 한 대 맞으면은 더 세게 때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로주고 막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서로 다른 어떻게 보면 입장을 좀 포용하면서 당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헌정사상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 어떤 사법 리스크를 조속하게 종결시키려면은 차라리 체포동의안을 그냥 가결시켜가지고 좀 그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재명 대표 말씀하시듯이 정말로 이게 검찰의 조작 수사고 또 정치보복이라면은 법원에서 영장 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또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닌가 싶고요. 네. 다만 저는 지금 보니까 이 영장을 여러 번 발부할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벌써 나오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조금 너무 성급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요? 그러니까 저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편의 잘못에 대해서 더 엄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과연 특검이 필요할 정도로 정말 졸속이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이름이 수백 번이 나온다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충분한 조사가 된 걸로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지금 당장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방통위 압수수색 얘기가 나왔는데 벌써 4번째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방통위원장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안 나가니까 거기 계속 검사들이 가서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얼마나 압수수색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면도 있지 않나. 저도 근데 정확한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말씀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민심 1위 천하람 후보 여론조사 개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